환불해달라고요. 이거 일주일밖에 안 썼는데 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왕이라면서요. 이 제품 보세요. 뚜껑도 안 열었고 포장도 그대로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내용물의 절반 이상이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 규정상 이런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눈이 삐었나 봐요. 내가 이걸 반만 썼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미선이 카운터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매장 책임자 나오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 대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매장에서 돈을 썼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1,500만 원짜리 예물을 선뜻 사주겠다고 했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아, 진정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진윤이가 미선의 팔을 잡았지만 미선은 더 흥분했습니다. 뭐? 당신도 이 직원 편이야? 내가 억울하다고. 이런 곳에서 예물 고른 것부터가 실수였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단아하고 예의 바르던 미선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게 진짜 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이 소라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칠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윤이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미선은 입을 삐죽거리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미선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도 괜찮을까? 집에 도착하자 미선은 오늘은 피곤하니 먼저 들어가 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자기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아들과 저는 말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차 한 잔 마실래요? 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65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5세 김혜자입니다. 진윤이는 제 외아들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키웠죠. 의사가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이제 결혼한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미선의 모습은 엄마, 사실 오늘 있었던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진윤이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미선이가 평소에도 서비스직 사람들한테 저렇게 대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이 당황하셨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미선이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처음엔 착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보였는데. 미선이의 진짜 모습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흘려도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호텔 방도 일부러 어지럽혀 놓아요. 방 청소해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된다면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윤이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있었던 미선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외아들인 진윤이가 35살이 되도록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아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진윤이의 말에 저는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선이가 처음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정한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정갈하게 묶은 머리에 화장도 옅게 한 모습이 너무 단아해 보였거든요. 말투도 공손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윤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선이는 제가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상견례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미선이 부모님도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내년 봄 결혼을 결정했죠. 저는 너무 기뻐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였어요. 제가 시댁에 여유가 없어 결혼할 때 예물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좋은 예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인색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선 씨,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백화점에 가서 예물 좀 골라볼까요? 제가 제안하자 미선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이 많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연기였다니. 백화점에서 만난 미선이는 제가 알던 사람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머님, 이 세트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신부들은 다 이 정도는 해요. 미선이가 가리킨 보석 세트는 제가 생각했던 예산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당황했지만 첫 선물인데 인색하게 보이기 싫어서 마음을 굳혔죠. 그런데 그 직후에 화장품 매장에서 그런 소동을 벌이다니. 엄마? 진윤이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생각이 깊었네.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선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랑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엄마, 저도 그 차이에 놀랐어요. 처음엔 제가 오해한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선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진윤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백화점에서 예물 보기 전날 저는 미선이에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니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미선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온 후에 결정했어요. 진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호텔에 묵었는데 미선이가 방을 완전히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침대 시트는 온통 화장품 자국으로 더럽혀져 있고 수건은 바닥에 던져놓고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식당에서는 음식을 흘려도 닦지 않고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택시 기사님한테도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사라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엄마가 직접 보게 돼서 미안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도 미선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윤아, 너가 결정한 거니? 네. 엄마,
결혼은 취소하려고요.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손주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이야. 너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예물은 어떻게 하지? 이미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예물은 걱정하지 마. 내일 백화점에 가서 계약 취소하면 돼. 아직 완불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들을 안심시키자 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니?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앞으로도 맞출 수 없을 것 같다고요.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있어서요. 진윤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부모님께는 그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견례도 했고 결혼 날짜도 정했으니 직접 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래. 진윤아, 인생은 길어. 서두를 필요 없어. 너에게 맞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날 밤 진윤이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진윤이는 미선을 만나러 나갔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예물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다행히 계약금만 조금 손해보고 취소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진윤이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묻더니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화를 냈어요. 자기를 속였다고, 결혼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파혼하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냐고. 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했어요.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고요. 그랬더니 미선이 갑자기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고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미선이의 그런 모습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평소 생활 태도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선이 부모님께는 내일 찾아가 뵐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되지만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려야죠. 다음 날 오전 진윤이가 미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후였어요.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미선 어머니라고 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자 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선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윤이가 지금 찾아뵈러 가는 중인데요. 뭐라고요? 저희 딸이 어제 울면서 들어와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대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맞지 않다고요? 뭐가 맞지 않아요? 저희 딸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이고 착하고 예쁘고 당신네 아들이 의사라고 해서 저희 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두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가치관이요? 무슨 가치관이요? 결혼이 장난인 줄 아세요? 이미 예식장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인쇄 직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딸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결혼 직전에 파혼당한 딸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봤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미선이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물은요? 이미 계약금 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 가서 계약 취소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 딸한테 준 예물은 없다는 거네요. 아직 최종 결제가 안 된 상태였어서 말도 안 돼. 이건 위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미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혼에 따른 비용 정산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진윤이가 곧 찾아뵐 텐데 그때 모든 것을 상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해, 무슨 상이요? 당신네가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고 이자료로 예물값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맞지 않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맞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원래 결혼 전에는 다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는 거지. 미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단순히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요?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결혼을 취소한다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신 아들도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하! 그러니까 우리 딸은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거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미선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전화기 줘봐.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미선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오빠가 저를 떠난 거죠? 미선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선 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진윤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절 사랑했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이런 거잖아요. 의사 아들한테 선생님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한다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건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백화점에서 화를 냈다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윤이가 여러 상황에서 비슷한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무슨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저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선 씨, 진윤이는 당신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특히 호텔에서의 일이나 그런 사소한 일까지 말했다고요? 아, 정말 화장품 좀 흘렸다고, 방을 좀 어지럽혔다고, 그게 뭐가 큰 문제예요? 결혼하면 저도 노력할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선 씨, 사람의 품성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요. 특히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약자요? 제가 누굴 약자 취급했다는 거예요? 백화점 직원분들, 호텔 청소부, 택시 기사님, 그분들도 다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 정말 고객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는 직원들을 제가 왜 존중해야 해요? 그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고
저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진윤이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미선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어머님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5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거든요. 미선 씨,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진윤이도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위자료라도 청구할 거예요. 이미 웨딩드레스도 맞췄고 신혼여행 예약금도 냈어요. 갑자기 미선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예자 씨,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을 모욕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마음이 변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모든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윤이가 오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비용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물이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약간의 위약금을 물긴 했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환불받았어요. 하지만 미선 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제가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예물 계약은 이미 취소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손해봤고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말도 안 돼. 이렇게 허무하게 파혼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선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고요? 말로만 죄송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고 말로만 죄송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선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진윤이가 오늘 오후에 찾아뵐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야! 전화 끊지 마! 너네 이렇게 못 끝내! 우리 딸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해! 위자료 내놔! 안 그럼 고소할 거야! 갑자기 미선 어머니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예의를 차리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뻔했다니. 아들의 파혼 결정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미선이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어땠니? 최악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미선이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위자료를 요구하시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가 만나기 전에 미선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네. 진윤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일을 피했네요. 그 집안과 평생 인연을 맺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저도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진윤아, 너 정말 괜찮니? 오랫동안 만났던 사이인데. 진윤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해요. 미선이와 만나면서 계속 내가 뭔가 참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나저나 미선이 부모님은 어떻게 하자고 하셨어? 아버님이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5천만 원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네, 저는 파혼에 따른 비용은 정산해 드릴 수 있지만 위자료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시면서 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가 정중하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파혼에 따른 실비는 드릴 수 있지만
위자료는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 미선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순간 미선이의 아버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버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시면서 사실 우리도 미선이 성격을 잘 알아. 너가 파혼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너무 놀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미선이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미선이 결혼시키는 게 걱정이었어. 성격이 절에서 시집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지. 너같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어머님도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도 미선이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 어릴 때부터 자기만 생각하고 남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였거든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모든 분노와 위자료 요구는 뭐였던 거야? 그게 더 놀라운 부분이에요. 미선이 부모님이 우리가 화를 내는 척한 건 미선이가 듣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야. 사실 너가 파혼한다고 해서 속으로는 안심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선이 어머님이 저한테 작은 소리로 우리도 미선이 시집 보내고 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위자료는? 아, 그건 미선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신 거래요. 실제로는 받을 생각이 없었대요. 오히려 저한테 넌 좋은 사람이니 더 좋은 짝을 만날 거야. 우리 딸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이가 저런 성격인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진윤아, 너 괜찮니? 네. 엄마,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미선이가 불쌍하기도 해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진윤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미선이 아버님이 파혼 비용은 본인들이 다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때문에 너가 상처받았을 테니 우리가 미안하다고. 믿기지 않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진윤이는 병원 일에 더 집중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가끔 미선이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백화점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